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을 봤었을 때 지금 일단 제가 이제 S&P 500 보면서 중요한 자리가 지금 지난번 이 200주선 요 자리를 지키는 자리에서 3,700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3,640입니다. 그러면 아직 주가 안 끝났죠. 네, 그래서 3,760포인트 오늘 밤에 올라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이탈하다 보니까 약간 경계감이 있는 자리죠. 네, 그리고 S&P 500이나 지금 지난번 저점대를 이탈하면서 막 지킬까 말까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탈돼 있습니다. 네. 직전 저점대도요. 또 하나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은 일단 안 빠지려고 합니다. 애플 충격 나오고 뭐 테슬라 밀려도 지난번 6월달에 저점을 이탈을 안 하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러면 기다렸다 끌어내릴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 됐다가 주봉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지킨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에서 내일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락 속도는 이제 감익시키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1차 하락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락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 짓는지는 뭐 일단 내일에 따라 달렸겠죠. 그래서 그런 자리 쪽으로 들어와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뭐 하도 서로 끌어내리기 바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통 이제 하락할 때 이런 과정들이죠. 지금 6월 달에서도 나왔던 하락이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제 반전들. 그러니까 지금 추세 근처 이걸 조금 더 추세를 한번 밀어볼게요. 추세 근처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조만간 뭐 바램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추세에 대한 하락대에서 이런 반전 신호가 딱 한 번만 나와도 흐름들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는 연휴여도 한번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시그널이 일단 영국 쪽에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뭐 몇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 그거 한번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 증시는 지금 어제도 올렸던 거 다 빼놓고 제자리로 들어와 있고 근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하락하면서 좀 거래가 늘어납니다. 이게 물론 매도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즘의 시장에서 매수는 그러니까 끌려 나옵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장중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만약에 살짝 반등했다. 매수가 없어요. 그래서 횡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지난번에 파생하시는 분, 저 최종택 이사, 이안타증권, 네. 그분도 이야기하시는 게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외국인의 한 1조 정도 물량이 나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네. 그때 뭐 2천억인 거 얼마 안 됐었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 투자 심리가 지금 수급이 없다는 거죠, 살 사람이. 그 가운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시장이 한번 훅 밀린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저가 매수가 살짝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받쳐서 이제 첫째는 반대 매매 나가는 게 이제 거기다 매도가 나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와 이런 자리에서도 공매도 그거까지 빼먹으려고 그래요 공매도들도. 그러니까 물론 호가가 그거를 그 업틱 룰에 따라서 밑으로 못 밀립니다. 못 미는 것 같죠. 밀어요? 뭐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뭐 위반한 사례. 그게 불법 공매도 아닌가? 불법 공매도 매매? 위반한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보이니까 그냥 아예 하다가 그냥 뭐 해놓고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이 많이, 그러니까 외국이 워낙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매도를 한다는 것보다도 공매도 하는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는 자리를 알아야 되지 우리가 좀 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없어요? 시장 자체가 그냥 밀어버려 그냥. 예, 예. 그걸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드려서는 죄송하지만 공매도가 자기 자본 대비해서 공매도 가장 많이 실행한 회사 밝혀도 되나요? 뭐 오도자료 나왔으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한금융, 네. 보고 있겠습니다. 왜냐면 네. 저기 그 뭐라 그래요? 자기 매매. 그러니까 자기 네. 자본으로 계속 투자해서 수익 내는 그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베스트도 그렇고. 그렇죠. 예. 연블리 이러면 안 되는 좀 이제 그거는 빼고. 그건 상관없죠. 이베스트 하면 그치. 연블리만 생각은 아니죠. 저는. 우리 친하니까 네. 하는 얘기지. 예. 신한금융이면 각도기 집점장만 생각나고 뭐 이런 편향이죠. 자기 편향이죠. 네. 각도기 전화 한 통해요? 이제 어제도 잠깐 뭐 그러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 쪽에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패턴 보면 참 더럽죠. 예. 딱 보면은 단기 이동평균선만 근접한다 그러면 밀어버립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 보고 야 참
참 못하겠네 이런 생각 나오고 어제도 또 그렇게 다른 나라들은 뭐 2%대 이상 상승해놓고 우리는 강보합 이렇게 근데 아시아 증시에서도 거의 다 그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증시는 강보합은 아니었습니다. 0.5% 6% 정도는 다 지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또 자료가 없는데 어제 보여드렸던 그 이격도 자료들을 네, 이거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제가 보통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제가 그 이격도 지표를 쓰면서 한 9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액션을 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95도 아니라 이제 90대 가까이 와야 반등을 하는 정도의 90대는 아니면 이때 같은 경우는 뭐 88, 89대 저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반등했다가 다시 또 한번 저점을 깨는데 이때는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이것도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장기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오히려 또 좁혀져요. 그러면 그럴 때 또 사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계속 저점 배팅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시장이 밀린다고 해서 공포스럽고 무섭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상으로는 시장은 단기 좀 과매도 신호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가 바닥이다가 아니라 단기요. 네. 이럴 때는 한번 베팅해 보는 게 어떻겠나 자네라고 지표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제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혹시나 제 영상도 PD님이 또 그런 걸 탁 집어서 올리시더라고요. 네, 네. 그 요놈 욕 좀 먹어봐라. 이 앞에 있어요. 아이고, 네,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예, 잘하셨고요. 그래야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자리 쪽에서 너무 그러면 반대로는 뭐 비중 들리는 건 모르겠고 여기서 그러면 와 지겨운데 여기서 그냥 손절해야 될까 그 자리는 아니란 차원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던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손절할 거면은 네. 작년 말이나 올 초에 했어야지 지금은 버텨야 되는 구간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때는 만약에 그러면 그때도 시장 별로 안 좋으니까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똑같겠죠 반응은. 아니 뭐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손절하라고 정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고 더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의 한 뭐 마이너스 20%대도 2600 깨질 때도 그때도 지키던 거 깨지기 시작한다. 이거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거라도 비중 줄이는 게 좋겠어? 그러면은 아니 마이너스 20% 가지고 마이너스 5%대도 안 팔았는데 20%대 어떻게 팔아? 또 지금 지나와서 한 2400선 중반에서 이거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신호 별로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 40% 돼 있는데 또 같은 얘기 하죠. 이게 거의 뭐 결국에는 팔세 행각이요. 그러니까 손실보고는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아니,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근데 네. 그런 마음으로 버티셨던 분들이라면은 네. 우리 그때 김인수 대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보다 몇십 프로가 더 빠진다 해도 그런 상황에서 세상이 망한다는 뉴스가 막 쏟아져도 네. 그래도 안 팔고 버텨야 되는데 그 그게 맞죠. 구간에서 팔아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최근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각도 보세요. 이거 무슨 하락하는 각도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포심이 확 들어서 아마 여기까지 갔다가 아우 하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반대로는 단기 반등 줬다가 단기 반등을 주는 게 제가 어제 S&P 500의 월봉 한번 잠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주봉인데 월봉으로 바꾼 거. 네. 그거 볼 때도 밑에 열려 있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열렸는데 그게 만약에 또 이런 각도로 한번 또 쏟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거기서 그렇게 마음 먹으셨던 분들 거기서 많이 파십니다. 그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만약에 이번 공포스러운 각도가 나와서 나 도저히 못 참겠어 하고 손절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뭐 마이너스 40%에 손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속설이죠. 근데 하락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 게만 내가 판 것보다 한 5%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종목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팔았던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는 손절하고 나와서 만약에 위축된 자금 와 이거 그때는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손절하니까 뭐 3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 라고 해서 그걸 보면서 금액만 보고 지금 마음 아파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남은 3천만 원이라도 이 2천만 원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좀더 그러니까 아마 바로 액션은 못 들어갈 거예요. 그 바로 액션을 들어가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내 충격을 또 불러일으키는 효과 때문에 이것도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 마인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차라리 손절을 하셨다라고 해서 지금 이번 하락 때 같이 손절하셨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보게 되면 기회입니다. 왜냐면 현금이란 거는 무궁무진하게 기회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사이클이 뭐 어떻게 돼서 또 급반등이 나온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유, 만약에 내가 판 거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차라리 거기서 조금 돈 빼셨다가 좀 여행 좀 다녀오세요. 네. 시장을 당분간 보지 말자. 네, 당분간이 아니라 3일이라도 아니면 이번 기회에 며칠이라도 한 그럼 그 안에 빠져 있을 테니. 그럼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올라가면 못 사거든. 일반 우리 개인 심리가. 그러니까 내 종목이나 시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약간 단계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좀 나를 다스리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 크게 한번 하고 나게 되면은 진짜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복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괜히 가족 생각이 나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고 애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생각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됐을 때 울컥하는 마음부터 이제 여기가 잘못 조절하게 되면 내가 조울증 걸려버려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컨트롤 하시라는 입장 쪽에서 일단 좀 분위기를 바꿔보게 되면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에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모스 피어 있고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마음이 이제 약간 좀 누그러들죠. 근데 보면 그때가 더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서. 근데 그런 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기와 도를 믿으십니까도 아니고. 근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야 그다음부터 약간 초연해지면서 그럼 그래.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과 또 그럴 때일수록 한번 좀 시장을 떠나왔다 보게 되면은 더 공부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요구가 확 커집니다.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보시는 관점에서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손절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가 한 단계 더 커지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도 시장에서 무지막지하게 빠지는 것도 저희가 계속 오르는 것만 봤지 이렇게 빠지는 거 못 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미 손절을 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죠. 네. 지금 현물,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이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그렇게 하리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단계 바로 right now 이 단계 오늘 상황에서는 아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만약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이런 패턴이 나와서 만약에 이제 저점에서 반등 신호가 나온다. 아까 그런 거 보여드렸죠. 하락대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변화가 딱 나오는 신호들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본격적으로 그러면 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이제 대바닥을 치고 반등을 한 자리인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2300 이상으로 가기 좀 힘들어요. 이런 단계 쪽에서는.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새롭게 뭔가 지금 나오는 바닥 쪽에서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특히 아마 10월달 가서 10월 13일날 10월 중반쯤 가서 CPI 발표가 드라마틱하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뭐가 변화가 나온다. 그래야 거기서 한번 나올 겁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그러면 어떻게 변해? 라고 하게 되면 저희 추세된 저항들 또 돌파해서 지난번 하락했던 거의 역순으로 확 돌파 못 합니다. 아직까지 심리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점은 벗어났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벗어나게 되면 이제 또 하락의 역순. 그러니까 매물대 기다리고 있는 자리 엄청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손해본 자리들이 다 매물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바라봤던 비와 뭔가 빠른 전환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벗어날 때 그게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한숨은 돌렸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그러면은 이게 단 것 같지 라고 하면서 또 반대로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죠. 추가로 낙폭을 키우기 위해서 살짝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이제 반등이라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다 맞춰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술적인 반등도 거기서 얘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살짝 좀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V자 반등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런 때가 문제겠죠. 아마 지금은 마이너스 40%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리까지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한 36, 37 32 30%대 안쪽까지 돌겠죠. 이런 때는 이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자리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다시 그 자리를 갔었을 때 내가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비중 정도가 좋겠지.
양봉 대표 없으니까 혼자 박 떠들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채팅창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또 내역하나 싶어서 조심해요 이러면서. 저기 오늘 양봉 아까 주린이처럼님이 얘기하셨나? 오늘 양봉 안 만들면은 레드 카드 하나 던지는 걸로. 예. 그래서 채팅창에 열심히 와서 참여하신다고 하더라도 출연료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제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은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공포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고 그 전체를 못 보고 요것만 이게 세상의 전부가 돼버리거든. 그러면은 내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단적인 예로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시작에서 러시아가 핵전쟁 벌일 수도 몰라 하는 공포. 어제 우리 개미두목 장시영 차장 어제 찐시황에서 그 핵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얼었더라고 진짜. 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언론이 참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내용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러시아가 각국 약국에다가 요오드를 비치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나왔던 내용들과 함께 진짜 발주를 했다더라. 그게 팩트인데요. 그게 퍼지면서 핵전쟁까지 이러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금액이 몇억 수준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냥 발주하는 과정에서 나온 걸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약국들의 기본적으로 발주하는 상황들보다 조금 더 했을 정도라고 하게 되면 몇억 정도가 큰 건가요? 이거는 좀 와전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어제 무슨 또 방독면 관련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요드 관련주들 이런 것들 또 테마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심리는 더 쫄리고 있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무슨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이 제일 그러니까 뉴스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고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래 또 안 좋을 때니까 안 좋은 뉴스 막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용들 한번 차차히 읽어보세요. 나온 다음에 그게 진짜 내가 휩쓸릴 팩트인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고 요즘 같은 때는 또 SNS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텔레그램이나 카톡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엄청 많이 옵니다. 같은 내용도 쏟아집니다. 같은 내용 가지고 누구는 좋게 보고 누구는 또 안 좋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 취약할 때 소음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애써 뉴스에 대해서 너무 헤드라인 가지고 시장 반응 가지고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 공포감은 결론은 다 고스란히 내 몫이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그러니까 그 정상적으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리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근데 이 하여튼 심리. 그러니까 반대로 좀 약간 큰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앞서 나는 여기서 죽어도 못 팔아. 그냥 1, 2년만 버티면 돼. 라고 하는 그 1, 2년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제 점도표랑 같이 보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모든 건 다 금리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하기 때는 시장이 이렇지가 않죠. 근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계속 공격적으로 하다가 점도표를 봤었을 때 2020 내년 가게 되면은 내년은 이제 갔다가도 이제 연준이 관망하는 기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가 금리 인하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못 믿겠어요. 연준은 그때 가서 연준도 저 같은 똑딱인가요? 틱직인가요? 그 연준에 대해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 그 한상환 소장님 그분 생각은 되게 무능하다고 보시더라고요. 요즘 중요한 상황을 악화시켰다. 솔직히 그렇죠. 요즘에 푸틴보다 파월이 더 밉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그 결론은 그러니까 금융이 아니라 예전에 그린스폰이 됐든 이런 버냉키가 됐든 이런 사람들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변호사, 금융 변호사라고. 그래서 이해도가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치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키는데 거기까지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만약에 이 스케줄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게 되면 2024년입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할 거는 그때부터 경기가 2023년, 24년까지 갈 때 그럼 경기가 얼만큼 충격적으로 안 좋을 것이냐.
경기의 수준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 딱 2년만 버티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오면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이 이제 변화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이거를 반영하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박스권 횡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똑같이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한 2년까지 참겠다라고 하는 사람 내 계좌를 또 종목을 바라보는데 가장 챙겨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팔아. 그냥 갈게 2년 뒤까지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변화를 그냥 이 박스권이면 가장 좋죠. 근데 박스권이 하향하는 박스권으로 나와서 저점 고점이 낮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 못 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다 독하게 마음을 먹으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살짝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만약에 버티기로 네. 결심을 했다면 네. 정말 무식하게 끝까지 그 어떤 분은 제가 어제 댓글에 6개월만 버티면 될까요? 3개월만 버티면 될까요? 우리 사업할 때 그러거든요. 될 때까지 버틴다. 네. 가장 무식한 방법 될 때까지 한다가 사실은 근데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거든요. 그게 연준이네요. 될 때까지 이제 무서운 단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은 약간 또 먼저 반응한다고 측면을 봤을 때, 지금부터 한 내년, 한 요맘때쯤, 그러니까 한 연말쯤, 그러니까 1년이 어떻게 보면은 참 공포와 회한의 기간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또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현금 흐름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맞아요. 그런 분들이 뭐 한 40% 50% 물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가는 현금 없으면은 차라리 지금 보니까 어제 한전의 채권 발행하는 한전채 5.15%예요. 세전입니다. 차라리 그럼 이런 거 근데 뭐 가서 청약하신다고 하더라도 못 봤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근데 이런 거 차라리 웬만한 좀 채권들 들어갈 수 있는 금액으로 차라리 거기다 그냥 모아놓으세요. 모아놨다가 노리는 거죠. 매 눈으로 그래 어디까지 빠지나 보자 했다가 차라리 그러면은 내가 뭐 그 정도까지 내 초기 예탁금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한 뭐 20-30%라도 마련한 거 가지고 그때 또 다시 내가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하게 되면 벌써 그렇게 마인드를 먹으셨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저점에서 들어갈 준비 하셔야겠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를 노려야 되고 네. 그러지 않은 분들은 네.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난 정말 무서워 떠날 거야.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냥 하고 뭐 가시든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정말 지나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속쓰린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증권회사 직원들도 그런 직원들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런 기간 들어온다 보면 내 갖고 있는 종목들 다 엉망이고 그러면은 거의 이런 자리 쪽에서 만약에 정리한다. 그러면은 후배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형님 이제 주식 같은 거 전혀 손도 안 대고 열심히 일하고 영업하고 그래서 다시 월급을 쓰고 보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한 서너 달은 잘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좀 돈 좀 월급 가지고 좀 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저점이 보인다. 또 매팅했다가 또 손절하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고. 네.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시간은 다 돼 가는데 시장 얘기만 근데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우리 좀 안심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간단하게 네. 이렇게 우리 오늘 좀 봐야 되는 혹은 좀 조심해야 되는 섹터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오늘 같은 날 뭐가 눈에 들여오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뭐 치매 관련주 움직이는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 업체랑은 상관없다. 그냥 패스. 방산주는 뭐 별 얘기 다 나오죠. 요즘에 또 흉흉하니까. 근데 지금 방산주를 저는 이런 자리 쪽에서는 뭐 혹시 들어갔다가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파는 자리보다는 슬슬 조금 저가 매수도 같이 병행해야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엔터주는 뭐 밀렸다가 금방 돌아오네요. 그냥 인플레이션 회피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수급 유입 종목은 그냥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